됐어? 야, 사진 찍은 거 아니지? 비디오 하고 있어? 녹화 중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벌써 이렇게 한 주가 지났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최만식의 이상한 선생님이라는 소설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갈래는 현대 소설이고요. 우리 소설은 아무리 오래된 소설도 조선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이전이나 뭐 이럴 때는 고려시대나 이때는 소설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사실 소설은 다 조선 이후에.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은 종이가 귀했어요. 종이가 귀하니까 입으로 구전되는 설화는 있지만 기록해서 쓸 수 있는 소설이 나오기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종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는 시를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담는 그릇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되게 가치 있게 여겼는데 소설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약간 재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백성들에게 해롭다고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나온 소설들은 많이 대부분 뭐냐면 막 영웅소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영웅소설의 기본 베이스가 충이거든요. 충과 효. 그러니까 약간 대중들에게 양반들이 읽도록 해도 괜찮다고 여긴 것들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단편 소설은 길이가 짧은 건데 단편보다 더 짧은 걸 장편이라고 해요. 근데 손바닥 장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길장자를 쓰면 장편, 긴 거. 그 다음 중편, 가운데, 단편, 짧은 거, 아주 짧은 거를 장편. 그래서 장편은 손바닥 장자를 쓰는 장편이 있어요. 성격은 풍자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자라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풍자는 비판 플러스 웃음입니다. 비판 플러스 웃음을 풍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알아두면 풍자 말고 뭐 있죠? 해학이 있습니다. 해학. 해학은 사실은 연민 플러스 웃음인데 맞죠? 니네 개그 프로 보면 딱 더 두 코드예요. 저 두 코드. 예전에 선생님이 이름은 까먹었는데 무슨 맞박인가 하는 개그 프로가 있었어요. 나와서 자기 이마 계속 때리는 거야. 나와가지고 이래. 그런데 웃겨. 니네 지금 웃잖아. 왜 우는 거야? 난 지금 아픈데. 나 아픈데 웃잖아. 연민의 웃음이에요. 연민의 웃음. 알죠? 그러니까 왜 개그 프로 보면은 사회 풍자하는 개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자는 비판과 웃음이고 해악은 연민과 웃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는데 니네가 웃는다는 건 사실 내가 부상해야 되잖아.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으니까. 근데 내가 우당탕 떨어졌어. 약간 과장되어 보이는 행위에서 웃음이 유발되는 거예요. 원래 과장된 행위에서 이거 빵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웃음이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풍자와 해악을 뭐라고 하느냐? 풍자와 해악을 골개미라고 하는 거예요. 골개미. 그렇죠? 알아두세요. 4대 미적 범주 중에 하나예요. 지금 골개미가 뭐예요? 웃음을 유발하는 걸 골개미라고 합니다. 미적 범주 중에 하나예요. 웃음을 유발하는 걸 골개미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봤으면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배경은 이제 해방 전에 초등학교를 바탕으로 해서 해방 전에 기회주의적 인간에 대한 비판인데 여러분들 최만식 꼭 기억해두세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다루어지는 소설가입니다. 최만식이. 그렇죠? 특히 최만식 하면 무조건 풍자죠. 그렇죠? 특히 어떤 풍자냐? 기회주의적 인간에 대한 풍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기회주의적 인간에 대한 풍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자, 일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는 상황을 알았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될까? 주관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주관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렇죠? 상황을 주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해. 이 주관적인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순수한 걸. 그렇죠?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사실은 주관적인데 놀랍게도 특징이 순수합니다. 그렇죠? 순수하다 보니까 그것을 약간 그대로 드러내게 돼요. 오히려 주관적인데 본대로 드러나게 돼요. 자기가 본대로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왜곡은 덜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아이가 본 그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왜곡은 덜한 거야. 그렇지? 이해됐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럼 이제 자, 순수한데 왜곡은 적지만 적으나 그렇지?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전부는 아닌 부분을 누가 판단해야 돼? 누가 판단해야 되니? 독자가 판단해야 돼. 그렇지? 자, 중요한 거야. 누가 읽으면서 판단해야 돼? 독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야. 자, 그러면 독자가 그대로 그냥 읽으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몰입을 유도하게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렇지? 여러분 혹시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 알아요?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주인공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근데 서술자는 오키라는 여자아이예요. 오키라는. 자, 이 서술자 나인 오키는 엄마랑 살고 있어요. 아버지를 돌아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엄마의 동생, 남동생, 나한테는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그렇지? 하숙을 놓으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이 하숙을 하게 된 거야. 그 집에 따로 있는 방에. 이해됐어? 근데 그 선생님은 아빠의 친구였던 사람이야. 그렇지? 근데 내용은 그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썸 타는 거야. 근데 누가 그걸 봐? 어린 오키의 눈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아저씨와 엄마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돼? 순수하게 전달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우리 오키는 뭘 좋아해? 이런단 말이야. 오키는 계란이 좋아해요. 이런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랬더니 아저씨는 무엇을 좋아하셔요? 이런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저씨도 계란을 좋아한단다. 그런단 말이야. 엄마. 그랬더니 아저씨도 계란을 좋아한대요. 그런단 말이야. 그런다 뭐라 하냐면 그날부터 밥상에 계란이 더 많이 올라와서 나는 기분이 좋았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잘 봐. 아저씨는 왜 계란을 좋아한다고 했을까? 진짜 계란을 좋아해서야 오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야. 오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지. 근데 오키의 마음을 왜 살려는 거야? 오키 엄마를 뭐하니까? 좋아하니까. 근데 되게 이게 플랫하게 약간 순수하면서 가감없이 전달. 그럼 우리가 생각하게 돼. 아, 이 아저씨가 엄마를 좋아하게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오키는 몰라. 왜 그런지를. 근데 만약에 그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만약에 아저씨가 서술자였으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오키 엄마가 손수건을 빌려준단 말이야. 근데 막 1인칭 주인공 스멜 그녀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좋은 수건. 이러면 약간 더럽잖아. 그 수건 약간 좀 더럽고 막 이상한 소설 같고 이렇게 느껴질 텐데 그런 게 없단 말이야. 효과가 있다는 거지. 얘네 나중에 이제 봄봄이라는 김유정의 소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내가 나와. 어른이야. 근데 어리숙해. 어리숙한 서술자가 등장하면 상황을 그대로 약간 플랫하게 보여주는데 전체를 이해를 못하잖아. 그걸 누가 알게 돼? 독자가. 그래서 웃음이 유발되는 거야. 뭘 모르는 바보 이렇게. 왜냐면 거기에 이제 그 집에 대리사위로 들어갔는데 4년 동안 일만 했단 말이야. 결혼 안 시켜주는 거야. 그 점순이가 바보 일만 하다 말 텐가? 이런단 말이야. 그러고 어떻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갑자기 점순이가 수염을 잡아채야지 이런단 말이야. 근데 수염을 잡아채야지 라는 말의 의미는 세게 말해라 이거였어. 우리 아빠한테 세게 말해서 결혼시켜달라고 해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진짜 수염을 잡아챈단 말이야. 진짜로. 거기서 웃음이 유발된단 말이야.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동백꽃이라는 소설도 보면 거기에 내가 나오는데
거기 여자의 정순이가 맨날 괴롭혀. 우리 집 닭을 막 괴롭힌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나를 뭐해서 좋아하는 건데 내가 알아 몰라. 모르는데 독자는 알잖아. 이런 게 있는 거야. 그치? 이 효과를 누리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소설의 어떤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소설들이 그런 장치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누리는구나. 그러면 이런 시점에 이런 서술자가 등장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걸 공부해 가야 나중에 처음 보는 소설을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이거지. 알았니? 자, 해보자. 우리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박 선생님은 생긴 것부터가 무척 이상하게 생긴 선생님이었다. 키가 한 뼘밖에 안 되어서 뼘생 또는 뼘박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징법이고, 자 이렇게 키가 작다, 왜소하나 라는 데에서 인물의 외양이 희화화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박 선생님의 키는 키 작은 사람 가운데도 유난히 작은 키였다. 일본 정치 때 혈서로 지원병을 지원했다가 체격 검사에 키가 제 척수에 차지 못해 낙방이 되었다면, 그래서 땅을 치고 울었다면 얼마나 작은 키인지 알 일이다. 그래서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거 하나랑, 두 번째 인물의 성격도 드러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박 선생님의 성격이 어디서 드러나지? 혈서로 지원병을 뭐했다? 지원했다 해서 드러나는 거지. 자, 왜? 이 박 선생 무슨 파야? 친일파죠. 우리가 친일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기적이면서 기회주의적이라는 거야. 니네 친일파 있잖아. 일제강점기 아니었으면 엄청 충신처럼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 알았지? 이런 인간들이 전쟁 나면 도망가지만 전쟁 나기 전에 제일 앞에서 전쟁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친일파들이 그래. 특히 친일파들이. 그러니까 딱 친일파냐 아니냐, 전쟁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를 보면 알아. 그럼 전쟁을 좋아해. 전쟁이 나잖아? 제일 먼저 도망가. 그게 특징이다. 니네도 잘 보다가 요즘에도 있어. 요즘에도 막 전쟁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잖아. 잘 봐봐. 친일파지. 잘 봐봐. 친일파지. 그래서 이거 항구불변의 진리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이름은 계속 바뀌어도 기회주의적인 인간은 느리는 거야. 벌써 기회주의적인 인간. 자, 그 다음 봐봐. 그런 작은 키의 몸집은 그저 한 줌만 하고 희화화되어 있는 거. 이 한 줌만 한 몸집, 한 뼘만 한 키 위에 깜짝 놀랄 만큼 큰 머리통이 위태위태하게 올라앉아 있다. 정말 웃기게 표현했네요. 자, 이건 거의 선생님 어릴 때 보던 모여라 꿈동산 수준인데요. 여러분 잘 모르죠? 모여라 꿈동산. 머리에 큰 탈 쓰고 나와가지고 하는 어린이 프로 있었습니다. 알았죠? 그랬다. 그래서 우리 때는 머리 큰 애들 모여라 꿈동산이랬어. 야, 꿈동산? 이렇게 불렀잖아요. 야, 니네 셋이 모이면 모여라 꿈동산이냐? 막 이렇게 놀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박 선생님 또 하나 별명은 키가 작다, 뼘생, 뼘박보다 대갈장군이라고도 했다. 머리통이 그렇게 큰 박 선생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또 여느 사람과는 많이 다르다. 여느는 보통이라는 뜻이야. 여느 보통. 뒤통수와 앞이마가 툭 내솟고, 내솟은 좁은 이마 밑으로 눈썹이 시커멓고, 왕방울 같은 눈은 불불이하니 정기가 있고도 사납고, 코는 매부리 코요. 코끝이 삐쭉하게 숙어있는 코, 약간 마녀코 있죠. 마녀코 이렇게 따지면. 입은 매기 입으로 귀 밑까지 쭉 째지고, 목소리는 쇠꼬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쨍쨍했대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되게 잘 그렸네. 되게 괜찮게 생겼는데, 그지? 그랬다. 이런 대갈장군이는 뼘박 박 선생님과 아주 정반대로 생긴 이가 강 선생님이었다. 강 선생님은 키가 크고 몸집도 크고 얼굴도 너부릇하다, 너부죽하다의 방언이 평평하다. 자, 이렇게 방언이 드러나잖아. 저거 봐. 향토적, 토속적이 된다. 사투리가 등장하면 향토적, 토속적이 되고요. 사투리 쓴다는 건 구어체라고 하는 거야. 구어체. 저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사투리가 드러나면 현장감과 생동감이 나타난다. 다 적어놔. 자, 사투리를 쓰면 향토적, 토속적, 그다음 구어체, 다음 현장감, 생동감 다 적어놓으세요. 얼굴이 검기는 해도 순하여 사나움이 든 데가 없고 눈은 더 순하고 허허 웃기를 잘하고 별로 성을 내는 일이 없대요. 자, 무슨 법 쓰고 있어? 열거법. 그렇지?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순하여 이런 거 있잖아. 순하여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다. 순하여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순한 성격을. 물론 외양이 순하다고 했는데 성격을 제시되는 거야. 알았지? 아무하고는 장난을 잘하고 강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이었다. 뺨박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 만나면 싸움이었다. 이거 밑에 보면 견원지간이라고 하잖아. 견원지간이란 개와 원숭이 사이라는 뜻으로 만나면 싸우는 사이야. 하학을 하고 나서 우리가 청소를 한 교실을 둘러보다가 하학이라는 거는 우리는 하교라고 하지 않나? 하교했다. 등교, 하교. 그지? 학교잖아. 하학교야. 학교를 파. 우리가 청소를 한 교실을 둘러보다가 또는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럿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말이다. 두 선생님이 만난다 치면 강 선생님이 괜히 장난이 하고 싶어서 박 선생님을 먼저 공격을 했다. 하나는 커다란 몸집을 해가지고 싱글 웃으면서 하나는 한 뼘만한 키에 그 무섭게 큰 머리통을 한 얼굴을 바싹 떼들고는 사나움이 졸졸 흐르며 그렇게 마주쳐서 싸우는 모양 마치 큰 숙회와 조그만 고양이가 만난 형국이었다. 큰 숙회는 누굴 위한 거야? 강 선생님을. 조그만 고양이는 박 선생님을 만난 형국이었다. 그러네요. 주로 지금 인물의 서술 1인칭 서술제 서술로 돼 있는 거 알았지? 야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렇게 되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서술하고 있다라고 해야 돼. 작품 속에. 다른 학교에서도 다 그랬을 테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그때 말로 국어라고 나던 일본말. 자, 여기서 뭐가 드러나?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죠. 일제강점기. 그 일본말로만 말을 하게 하고 엄마 아빠 할 적부터 배운 조선말은 아주 한마디도 쓰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주재소와 순사, 근데 주재소 경찰서입니다. 순사 이런 거 다 무슨 강점기? 일제강점기. 면회 연석이 도평의원을 한 송주사, 또 군이나 도에서 연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조선 사람끼리 만나도 척척 일본말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 다른 사람들이야 보통 사람, 일반 백성, 그렇지? 일본 사람과 만났을 때 말고는 다들 조선말로 말을 하고, 그래서 학교 문 밖에만 나가면 만판 조선말로 말하는 사람이요. 대부분 만판, 대부분 온통. 더구나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아버지, 언니, 누나, 아기 모두 조선말로 말을 했다. 자, 대비돼 있죠? 학교에 서고 학교 밖에 서고 조선말로 말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들키는 날이면 경 치는 판이었다. 경을 친다. 혼났다 이거야. 혼났다. 벌을 받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밝히는 선생님이 뺨박 박 선생님이었다. 조선말을 못 쓰게 하는 거야.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일본 선생님은 나무라기만 하고 많은 수가 있지만 뺨박 박 선생님은 절대 무서웠다. 나도 여러 번 혼나 모았다. 한 번은 상주인 녀석과 어떡하다 싸움이 붙었는데 둘이 서로 부둥켜 부르면서 이 자식아 저 자식아 죽여봐 때려봐 하면서 한참 때리고 제끼고 하고는 참이 없다. 조선말을 뭐 한 거야? 사용하는 거죠. 이럴 때 뭐라 그래? 떼어놓을다는 말이 뭐니? 브레이크 아웃인가? 아니야? 몰라? 영어에 브레이크 아웃 쓰냐? 야 떨어져 이렇게 쓰지 않아? 브레이크 아웃 안 쓰니? 처음 들어봐? 나 어디서 들었는데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거든. 브레이크 아웃이었는지 뭐 있었는데. 자, 그런데 느닷없이 고란 조생고대 갱가 수리야스카 이루까 이렇게 말이야. 일본말로. 아, 일본말 듣자마자 짜증나네요. 듣자마자 실례. 오라 이놈아 이러고 있죠. 조생고대 조선말로 갱가 싸마는 스루야스카 녀석이 이루까 어디 있어 이렇게 했나봐요. 그죠? 어순은 우리말 어순이니까 우리말 어순이니까 하면서 구두방길로 넓적 다리를 걷어차는 건 정신없는 중에도 빠박 뺨박 박 선생님이었다.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뺨이 붓도록 따귀를 맞았고 요즘 같으면 그지?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교육청 신고할 텐데요. 공부 시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시간 동안 변소 청소했고 그리고 조행점들을 듬뿍 깎았다. 조행, 태도, 행실. 이렇게 뺨박 박 선생님한테 제일 중한 벌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조선말로 짓거리다 들키는 데였다. 강 선생님은 그와 반대로 아무 시비가 없었다. 혼내지 않았다는 것. 교실에서 공부를 할 때 빼고는 그리고 다른 선생님, 그중에 교장 2학 일본 선생님과 뺨박 박 선생님이 보지 않는 데서는 강 선생님은 우리한테 일본말로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들이 일본말을 해도 강 선생님이 조선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쩌다가 선생님은 왜 국어로 말 안 해요? 하고 문 선생님이 웃으면서 나는 국어가 서툴러 그런다 하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강 선생님이 일본말이 서투른 수준이 아니었다.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막 어른이야. 그럼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강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남아야 되는 유일한 독립운동가였다.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어? 그럴 거 아니야. 박 선생은 친일파 기회주의적인 인간. 막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쓰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더 줄어. 근데 애가 되게 순수하게 쓰니까 우리가 무슨 이 말 들으면 사실은 일본말 되게 잘하는데 쓰기가 싫구나. 애들한테 일본말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뭔가 조선의 독립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지. 얘가 써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게 효과야. 몰입의 효과다. 있는 독자라는 해방이 되던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여름방학으로 놀던 때라 나는 공부에서 학교를 가봤다. 다른 아이들도 한 50명이나 와 있었다. 우리는 해방이란 말을 아직 몰랐고 일본이 전쟁이 지고 항복한 것은 알았다. 어린아이니까. 선생님들이 그중에도 뺨박 박 선생님이 그렇게도 일본은 결단코 전쟁이 지지 않는다고 기어코 전쟁에 이기고 천하에 못된 영국, 미국을 거꾸로 들여 천황폐하 위험을 이 전세계에 들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루도 몇 번씩 그런 말을 했었던 그 일본이 도리어 지고 항복을 하다니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직원실행 교장 선생님과 일본 선생님 그리고 뺨박 박 선생님 그 네분이 모여 앉아서 초상난 집처럼 모두가 코가 쑥 빠져가지고 있었다. 코가 어떻게 안 빠져? 코가 빠져. 코가 빠지다. 뭘 의미해? 코가 빠지다. 근심에 맥이 빠지다. 기운이 없다. 이런 뜻이 알았지? 기운이 없다. 니네 혹시 내 코가 석자다 이런 거 들었어? 여기서 내 코가 석자의 석자가 한자가 30.3cm니까 코가 90.9cm 정도 되는 거거든. 여기서 코는 콧물이야. 이제 콧물이야. 그래서 콧물이 흐르다. 그러니까 내 콧물 닦기 바쁘다 이 뜻이야. 내 코가 석자다. 내 콧물 닦기 바빠 이런 뜻이야. 우리는 운동장 구석으로 온 직원실 앞뒤로 끼리끼리 모여서서 제가 그 많은 대로 일본이 항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근데 6학년에 다니는 우리 사촌 언니 대석이가 뒤늦게 몇몇 동무와 함께 떨떨거리며 달려들었다. 대석언니 똘똘하고 기운세고 싸움 잘하고 그러느라고 선생님한테 꾸지람과 매는 도마다 맞고 똘똘하고 이런 거는 성격의 직접 제시. 그렇지? 반에서 성적은 제일 꼴찌처럼 말썽꾼이었다. 대석언니네 집은 읍에서 심리나 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소문을 들었다라고 했다. 멀어서 대석언니는 직원실 런쥔시 넘겨보는 싱긋 웃으며 척 직원실 안으로 들어섰다. 직원실 안에는 교장선생님이랑 다른 두 일본 선생님은 못 본 채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뺨박 박 선생님 눈을 위하여 혹시 일본말로 나간다 하고 책망을 했다. 대석언니는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야. 선생님 덴노 헤이 까가 고상 했대죠? 천황폐하가 항복했다죠? 하며 묻는 것이었다. 뺨박 박 선생님 성을 버럭내며 큰 눈방울 부라리며 여전히 일본말로 잠자코 있어 잘 알지도 못해서 건방지게 시리 하고 쫓아갖고 한때 갈길 듯이 흘러댔다. 대석언니는 되돌아 나오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천황폐하 망할 자식 망하야 너! 이렇게 얘기해주죠. 만일 다른 때 누구든지 그런 소리 했다 당장 큰일 날 판이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나 그 일본 선생님은 그대로 못 들은 척 코만 빠뜨리고 있었고 시무룩해 있었고 뺨박 박사님도 잔뜩 눈만 흘기고 있을 뿐 아무렇지도 않았다. 왜?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녕 일본이 지고 덴노헤이카가 항복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기승을 떨지 못하는 것인 것 같았다. 기승을 떨다는 함부로 해대다 그런 뜻이야. 마침 강 선생님 땀을 뻘뻘 흘리며 떡고 뛰었다. 강 선생님은 봄집이 이웃골이었다. 오 너희들 왔구나. 잘 들었다. 너희들도 다들 알았지? 조선이 우리 조선이 해방된 줄 알았지? 얘들아 우리 조선이 독립됐단다. 독립이 일본은 쫓겨가고 그 지질이 우리 조선 사람 못살게 굴고 하나 하시다시피 피를 빨아먹고 하던 일본이 자 이런 데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죠.
그 외놈들이 죄다 쫓겨가고 우리 조선은 독립이 돼서 우리끼리 잘 살게 됐어. 잘 살게. 의젓하게 점잖던 강선생님. 그렇게도 둘이 날뛰고 덤비는 것은 처음 봤다. 기쁨이 그만큼 컸던 거죠. 광복의 기쁨. 자, 만세를 불러야지. 만세. 독립 만세를 불러야지. 태극기 없니? 태극기 아무도 안 가졌구나. 너희 참 태극기 어떻게 생긴지 구경도 못했을 거야. 가만히 있자. 내가 태극기를 만들어가서 넣을게. 그러면서 강선생님은 지관실로 들어갔다. 강선생님은 지관실로 들어가서 보고 교장선생님이랑 그 일본 쌤이 인사를 하려고 풀이기 없이 일어났다. 강선생님이 교장선생님들로 말을 했다. 당신들이 이제 일 없어. 어서 집으로 가 있다가 당신네 나라로 돌아갈 도리나 하오. 아무도 댓글을 못하는데 뺀박 박선생님이 주저주저하다가 아니 자상히 알아보기나 하고서 자세히 하니까 강선생이 버럭큰 소리로 뭐가 없지? 자네 그래 뭐가 미련이 남은 게 있어 외놈한테 대가리 맞대마자 수근덕거리나 혈서로 지원병 지원 한 번 더 해보고파 그러나? 아따 그다지 애달거더라 외놈들 쫓겨오는 꽁무니 따라서 일본 가서 살지 그래 자네 같은 충실이면 일본에서 갈신 안 하니 뺨박 박선생님은 그만 두어 말 못하고 얼굴이 빨개 어쩔 줄 몰라 했다. 뺨박 박선생님이 남한테 이렇게 꼼짝 못하는 것은 보기 처음이었다. 고소하죠. 이럴 때 통쾌하고 강 선생님은 반지를 여러 장 꺼내놓고 붉은 잉크와 푸른 잉크로 태극기 몇 장을 그렸다. 반지는 조토하자 1번 종이 그려내놓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얼마나 그리며 그러다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자 화가 가라앉았죠. 여보게 박선생 하고 불렀다. 그리고 잠자카 있는 뺨박 박선생 한번 둘러보니 탈리네. 내가 좀 흥분해서 말이 박절했나 보이. 너무했나 보다 이거요. 어째 생각하지 말게. 그리고 이제는 자네는 안 하나 그동안 지은 죄를 우리 조선 동파을 속취할 때 아닌가? 물론 이 다음에 우리 민족이 우리를 심판하고 죄에 따라 벌 줄 날이 오겠지. 그러나 장차에 받을 민족의 심판과 벌의 장차에 받을 민족의 심판이고 벌이고 시방 당장 조선민족이 한 사람은 할 일이 좀 많은가? 우리 같이 손목 잡고 건국에 도움이 될 일 하세. 자 이리 와서 태극기를 그리게. 독립만세 한바탕 부르세. 뺨박 박선생님은 아무 소리 않고 강선생님 옆에 와서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무슨 주의적인 인간이야? 기회주의적인 인간의 행동이죠. 그 뒤로 강선생님과 뺨박 박선생님 사이가 매우 좋아졌다. 뺨박 박선생님 학과 시간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 일본이 우리 조선을 빼서 저희 나라의 속국으로 삼던 이야기도 해줬다. 외놈들은 천하의 불축한 인종이어서 남의 나라에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이라고 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우리 조선을 쳐들었고 그랬다가 이순신 장군이랑 권율 도원사한테 아주 혼이 나서 쫓겨간 이야기도 해줬다. 앞장서서 이제 일본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외놈들이 천하의 불축한 인종이어서 남의 나라 전쟁을 했다. 우리 조선은 역사가 4,000년이나 오래되고 그리고 세계 어떤 나라 못지않게 훌륭한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는 얘기도 해줬다. 뺨박 박선생님 한편으로 열심히 미국말 공부했다. 여기 또 중요한 거예요. 왜 미국말 공부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해방이 된 직후에 그죠? 남북이 분단되면서 남한은 뭐가? 미군정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지배 세력에 뭐 하는 거야? 빌붙으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중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가들은 무엇보다 미국말을 많이 공부하라고 시방 미국말 모르고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뺨박 박선생님이 한 1년 그렇게 미국말 공부하더니 그 다음날부터는 미국 병정이 오든지 하면 일수 통역을 하곤 했다. 중학교 다닐 때 조금 배운 게 있어서 그렇게 쉽게 체득했다고 했다. 미국 병정은 벽 공출을 감독하러 와서 우리 뺨박 박선생님을 그 꼬마 자동차 타가지고 동네 돌아다녔다. 뺨박 박선생님은 미국 양보를 얻어있고 미국 통조림과 과자를 얻어먹곤 했다. 이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죠. 해방 뒤에 새로운 김 교장 선생님이 달려가고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됐다.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된 다음부터는 박 선생과 강 선생님이 도로 사이가 나빠졌다.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된 지 1년이 못 되어 파면을 당했다. 어른들 말이 강 선생님은 빨갱이라고 했다. 그래서 파면을 당했노라고 했다. 또 누구는 뺨박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이 그렇게 꼬아낸 것이지 강 선생님은 하나도 빨갱이가 아니라고 했다. 자 이건 어린 서술자의 눈에 비쳤기 때문에 이게 다양하게 비춰줄 수 있는 거 알았지? 다양하게.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의 아픈 점이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자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뭐로 몰아가지고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많이 처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선생님 파면을 받은 뒤 뒤로 물러받다 뺨박 박선생님 교장선생이 됐다. 교장이 된 뺨박 박선생은 그 작은 키가 으쓱했다. 그렇죠? 뺨박 박선생님 미국을 침임하도록 칭찬했다. 이 세상에 미국과 훌륭한 나라가 없고 미국 사람은 훌륭한 백성이라고 했다. 우리 조선은 미군 덕분에 해방이 됐으니까 미국을 누구보다 고맙게 여기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된다고 했다.
우리가 혹시 말 그대로 미국놈 하면 뺨박 박사님 단방에 붙잡아 벌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뭘로 바뀐 거야? 미국으로 바뀐 거죠. 미국. 전에는 천황폐하 망할 자식이란 것만큼이나 엄한 벌을 주었다. 이놈은 아무리 미련한 소견이기로 소견 생각이야. 자 봐라, 우리 조선이 독립시켜주느라고 자기 나라 백성 많이 죽여가며 전쟁을 했지. 그래서 그들이 우리 조선이 일본 놈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이 되지 않았어? 그뿐이니 독립을 시켜주고 나서 우리 조선 사람 배고프니까 편하게 잘 살라고 양식이야 옷감이야 기계야 자동차야 석유 설탕이야 구두야 뭐야 열것법 가져다 주지 않았니? 그러한 고마운 사람들 미국 놈이 뭐야? 별을 세우며 뺨박 박선생님이 이렇게 꾸짖거렸다. 우리는 뺨박 박사님들어 미국에도 덴노에이가가 있냐고 물었다. 미국에 덴노에이가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일본의 덴노에이가처럼 우리 조선 사람들을 친아들같이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잘 살도록 근심을 하며 온갖 물건을 가져다 줄 할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 여기 이제 반어적이죠. 그죠? 왜냐하면 분명히 일본의 황제 폐하가 우리를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도와준다고 막 해왔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풍자고 비판이지. 그치? 왜 해방 전에 뺨박 박사님 덴노에이가는 우리 조선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을 같이 사랑하고 잘 살기를 근심한다고 가르쳐주곤 했으니까. 박사님 미국에는 덴노에이가는 없고 덴노에이가보다 훌륭한 돌멩이라는 양반이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그럼 이번에 그 돌멩이라는 훌륭한 어른을 위해 미국의 신민노 세이시 미국 신민서사를 부르고 돌멩이 누구야? 트루먼 대통령의 이름이래. 기미가요, 일본의 국가 대신에 돌멩이가요를 부르고 해야 하나보다고 생각했다. 풍자적이죠. 좀 풍자적이죠. 아무튼 뺨박 박사님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참 좋은 소설인데 시험에 나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세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꺼봐.